눈을 들어 녹색의 푸르름과 무심히 떠있는 하얀 구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밴쿠버 TV 코리아의 책 읽어주는 남자 성수경입니다. 오늘은 소설가 반병섭 씨의 단편소설 부러진 숟가락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언제라도 꺼질 것 같은 등잔불 옆에서 그들은 김치에 나물 그리고 보리밥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노인은 4년 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인민군이 후퇴를 하고 있을 때였다. 노인은 한밤중에 인기척이 있어 문을 열어보았다. 문을 열어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자신을 숨겨달라고 말했다. 말투나 복장을 보니 인민군은 아닌 것 같아 노인은 방에 들어오라고 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언제 인민군이 들어닥칠지 모르니 남들이 찾지 못하는 곳에 숨겨달라고 했다. 노인은 겨우내 고구마를 묻어두던 헛간 웅덩이에 그를 숨기고 거적대기로 가려주었다. 밤새 후퇴하는 인민군의 총소리가 산발적으로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청년에게 아침을 갖다 주기 위해 구멍 위를 덮어놓은 거적대기를 치웠을 때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고 청년의 몸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있었다. 노인은 전날 밤의 어둠 때문에 청년의 상처를 미처 알지 못한 자신을 뉘우쳤지만 이미 청년의 생명을 구하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청년은 고향에 자식과 아내가 있는데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볼 수 있었더라도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거라며 다시 숨을 쉬지 못한 채 가고 말았다. 인민군이 쳐들어오면 문제가 될까봐 집 뒤에 간단하게 무덤을 파고 묻어주었다우. 노인은 그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노인의 말을 듣던 강 목사 어머니의 두 눈은 어느새 젖어 있었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입술을 꼭 깨물었다. 친척은 밤이 어두우니 내일 무덤으로 가자고 권했다. 하지만 그녀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지난밤 꿈에 본 남편의 모습과 노인이 말한 청년의 모습이 서로 겹치면서 눈앞에 생생히 남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 청년이 남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어느새 짝뜨기 시작했다.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언제 잠들었는지 잠깐 눈을 붙였다 떼어보니 아침이 됐다. 노인은 아침 식사라도 하고 무덤에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한시라도 빨리 남편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그녀는 노인을 따라 친척과 함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갔다. 무덤 표시도 없었다. 그냥 약간 바닥에 둥그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보였다. 그리고 그 위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가끔 손질했다는 느낌을 주었다. 노인은 그날 밤 청년을 방치해 두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 무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 친척이 먼저 삽질을 했다. 옆에 있는 나무 뿌리들이 무덤을 덮고 있어서 깊지 않은 무덤이었지만 땅을 파는 작업이 쉽지가 않았다.
어느 정도 팠을 때 강 목사의 어머니는 아저씨에게 삽질을 그만하라고 말하고 자기 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까만 머리카락이 먼저 나왔다. 그리고 해골이 된 머리가 나왔다. 나머지 부분 또한 뼈만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청년이 입고 있던 천 조각이 앙상한 뼈를 감싸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목이 메어 울기 시작했다. 그래도 살아있나 했더니 왜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요? 만철이가 집에서 당신이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왜 당신은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요? 그녀는 주저앉아 뼈만 남은 시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친척은 그녀를 부축하면서 진정하라고 달래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4년 동안 쌓이고 새였던 한을 통곡으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30분을 그렇게 오열하며 눈물을 흘리고 나니 어느 순간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게 되었다. 눈물도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그리고 뼈만 남은 남편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가 다시 정신을 차린 곳은 노인의 방 안이었다. 이마에는 차가운 수건이 놓여 있었다. 아저씨,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아저씨와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얘기 엄마, 그 사람이 남편인지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만철이 아버지가 맞아요. 어떻게? 그녀는 아무 대답도 없이 문 밖으로 나가 다시 무덤으로 향했다. 아저씨 또한 그녀를 따라 무덤으로 갔다. 무덤을 보자 다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흘리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결국 남편을 찾았다는 기쁨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천과 가슴뼈 근처에 떨어져 있는 노숟가락을 집어들고는 아저씨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것이에요, 이것. 아저씨는 손잡이 부분이 반쯤 끊어져 있는 그 노쇠 숟가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 목사는 여기서 말을 멈추고 벽난로 옆에 있는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내어 한 목사에게 보여주었다. 손잡이 부분이 잘려져 있는 노숟가락이 비단 위에 놓여 있었다. 이 숟가락 때문에 그 시체가 목사님 아버님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단 말인가요? 예, 맞아요. 아버지가 피난을 떠날 때였어요. 어머니는 밥도 싸주고 쌀도 넣어주었지만 그것으로는 며칠을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어차피 거지처럼 밥을 빌어먹으며 도망 다녀야 할 거라 믿었죠. 아버지가 거지 신세가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얻어먹더라도 숟가락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숟가락을 안주머니에 넣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자루가 길어서 가지고 다니기에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집에서 가장 좋은 그 숟가락을 작두로 동강 잘라서 아버지 안주머니에 넣으신 거죠. 아버지가 어디에 있든지 꼭 살아서 전쟁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았던 거죠. 이게 그 숟가락이군요. 아, 예. 그래서 아까 그 식당에서 어머니는 결국 그 숟가락과 함께 아버지의 뼈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 선산에 묻으셨어요. 고향에서는 모두 어머니를 열렬하고 불렀다고 합니다. 평생 아버지를 가슴에 품고 사신 분이 바로 어머니셨어요. 캐나다로 오지 않으신 것도 그런 이유였나 보군요. 예, 낮에 못다한 사랑 이야기는 결국 강 목사님 자신에게 한 말이었군요. 그 못다한 사랑이 목사님 부모님 사이에, 그리고 목사님과 어머님 사이에 지워지지 않는 자국으로 남아있구만요. 한 목사님은 그런 영감이 설교와 시를 창출하시는 원천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한 목사의 말에 강 목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찻잔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가 찻잔을 치우기 위해 강 목사가 부엌으로 간 사이 한 목사는 잘려진 숟가락을 어루만지며 이런 연려가 세상에 또 있을까? 열렬하기보다 성렬하함이 적합한 칭찬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가득히 채웠다. 분단된 조국과 그 속에서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날카롭게 가슴속을 헤집고 들어왔다. 서로 총을 겨누어야 했던 그날의 고통이 한 목사의 마음속에 또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어찌 갑자생의 운명이랴.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의 아픔이다. 한 목사도 6.25 참전용사다. 그러나 한 목사에게 있어서 전쟁은 이율배반이었다. 자신이 지니고 있던 믿음과 완전히 어긋나는 모순덩어리였다. 얼굴도 채 알 수 없었던 인민군을 향해 처음 방아쇠를 당겼을 때 한 목사는 두 눈을 꼭 감았다. 차마 그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왠지 그 인민군이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 것만 같았다. 마치 거울을 보듯이. 전쟁이 끝나고 한 목사는 자신의 과거를 묻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폐병을 완전히 치료한 것과 같이 전쟁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동시에 치유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사한 이름 없는 병사들과 함께 자신의 기억을 묻어버렸다. 전쟁 속에 있던 한 목사는 이미 이름 없는 병사들과 함께 죽은 것이다. 한 목사는 강 목사의 어머니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머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고통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법이지. 한 목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사실 마음에 있는 한 못다 했다는 표현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다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항상 부활하는 못다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한. 한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어머님은 귀한 자국을 남기셨네요. 한 목사는 사진 속에 있는 강 목사 어머니에게 말하듯 사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딱딱한 표정을 짓고 있던 강 목사의 어머니가 사진 속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밴쿠버 TV 코리아 책 읽어주는 남자, 소설가 반병섭 씨의 단편 소설 부러진 숟가락,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